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기한은 많이 넘겼습니다만은 연말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는 12월 9일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키지 못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 법인세, 그다음에 경찰국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거의 10일 이상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아서 올해는 이론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반인 3,525억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당국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철저히 이 집행 준비를 하고 낭비 요소가 없도록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이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낭비가 없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법 절차에 정치권이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습니다.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 6천, 알파돔시티가 5억 5천을 냈습니다. 합계 178억인데요.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요.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꾸었어요. 이 45억을 내고 수천억의 이득을 본 겁니다. 농협은 50억을 내고 성남시 금고를 연장했어요. 네이버는 39억을 내고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분당차병원은 33억을 내고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를 변경받았고요.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를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께서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 이 잘못된 거예요. 이 변호사님분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제3자 뇌물교부입니다. 뇌물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여기 우리 유상범 전 검사장님도 계시고 여러분 있지만은 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또 이상한 게 본인의 논문 중에 지방정부 부정부패 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았는데 부패의 수단을 중심으로 볼 때 각종 인허가권 및 규제권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와 관련된 부패, 평가, 심사, 통제, 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는 형사적 처벌 말고 없다. 본인이 다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지난번 무혐의 됐는데 또 이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 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친문검사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또 수사를. 그러니까 이거를 변소라고 내놓는 걸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한데 이거 왈가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이게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혀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라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응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짚어봤습니다. 내일 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많지만은 성탄의 기쁨을 같이 하면서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즐거운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2년도 3분기 말 자영업 대출 규모가 1,014조 2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4.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를 겪는 3년 동안에 48%가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대출로 버텨 오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가슴 아픈 수치입니다. 그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각종 정책 금융을 지원을 해왔으나 지원이 종료되면 자영업자 부실이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소상공인 금융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5천만 원 한도인 점이나 상환 구조 등에 있어서 체감상 효용이 적고 홍보 부족 등으로 소상공인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햇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세워 금융위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반발하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사에 응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무엇이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입니까? 무능과 불공정의 눈속임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려는 얕은 정치 술수입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 검찰 소환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어제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은 검찰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려 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으면 홀가분하게 혐의를 벗고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앞에 떳떳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8일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예상하듯 지금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면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28일은 광주 민생투어 일정과 본회의를 핑계로 소환에 불응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줄곧 각종 후원이 광고비로서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남 FC를 잘 운영해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주요 과정을 지시, 추진했고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수차례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왜 굴지의 대기업들이 유독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기간 중에만 그액의 후원금을 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캐내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경찰과 친문검사들로 인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수사를 재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 제1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들조차도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시종일관 모르는 일이다, 혐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할 까닭이 없습니다.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단체장 시절의 개인 비리를 위해 방탄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며 앞으로 있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서 계속 정쟁으로 치부하면서 방탄이 된다면 민주당은 자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를 방탄으로 활용하지 말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 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